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을 즐겁게 인스타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채용 설명에 조금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짜여진 대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사실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는 그런 채용 설명회,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게임빌 컴투스 채용을 저희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귀한 손님 모셔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귀한 손님은 아니고요.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게임빌 컴투스의 채용팀장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게임빌 컴투스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준생분들께서 네.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런 다양한 게임들을 서비스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게임빌과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 이름을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빌과 컴투스는 지금 제가 게임빌 컴투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회사가 같은 회사, 처음부터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컴투스라는 회사가 1998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한 이제 20년 정도의 역사가 된 회사인 거죠. 그리고 게임빌이라는 회사는 2000년. 네, 2000년. 2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2000년에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좀 창업을 했어요. 지난 20년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선도예요. 게임빌 컴투스는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해외 11여 개국에 진출하게 되고 전 세계 60개 그렇다면 우리 요번에 채용하는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거의 전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카테고리를 굳이 뭐 나누자면 개발 쪽과 관련돼서는 프로그램 직무가 있을 거고요. 네네. 프로그래밍은 크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나뉩니다. 네. 공통으로 저희가 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모집을 하고 면접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저희가 나눌 계획이 있고 들어가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 희망도 좀 반영이 되나요? 물론이죠. 왜냐면 CDP도 그 친구들한테 중요하잖아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오. 저희가 NGDC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한 3개월 정도, 네네네. 3개월 정도에 대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서버 쪽에 좀 적합한 분이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쪽에 좀 적합한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3개월 그 기간을 통해서 검증 내지는 네네. 그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어. 예, 그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분에게 적합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이 3개월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서버 쪽보다는 좀 클라이언트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신입사원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네네.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커리어 또 준비를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뭐 저는 뭐 서버 정말 하기 싫어요 하는데 뭐 강제로 서버를 시키거나 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직무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 쪽 직무가 있을 수 있고요. 게임 기획. 크게 보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획, 아트 이렇게 셋이 예. 게임을 같이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만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직무를 네. 저희가 대표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트 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트는 굳이 크게 나누자면 2D하고 3D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게임 회사마다 좀 나누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원화 쪽 그리고 그냥 모델러 쪽 또 원화 쪽에서도 굳이 나누자면 배경을 하는 배경 원화분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게임의 실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캐릭터. 그렇죠. 뭐 보스 몬스터라든지 그러면 원하나 캐릭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준비를 했는데 캐릭터와 관련된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친구를 뭐 배경 원화를 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준비했었던 그런 방향성 네. 내지는 어떤 그 직무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좀 고려를 해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 평가를 네네. 이제 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그럼 뭘 보고 평가를 주로 이렇게 하나요? 네. 회사에 맞는 캐릭터를 그리는 네. 거를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개성이 뛰어난 걸 선호할까요? 컴투스 게임빌은 어떤 쪽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은 제가 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면접을 진행을 할 때 네. 같이 이제 아트 쪽과 관련된 디렉터분이 들어오셔서 많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상업적이고 네. 뭔가 틀에 박힌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업적 그림은 뭡니까? 뭐 학원에서 네. 기본적인 같은 그런 스킬들만 배워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림만 보면 뭐 잘 그렸는데?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이 지원자가 네. 정말로 자기만의 어떤 색깔 어떤 풍광, 색감이 됐든 터치감이 됐든 어떤 그 판타지 게임이라든지 뭐 어떤 등신이나 이런 비율들도 다양한 기법들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잘 그려야지 현직에 계시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과 똑같이 모사를 해야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신입사원에 어떤 맞는 작품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줄이면 카피는 안 좋다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색깔이라든지 기본기에 충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채용 담당자지만 예. 네, 네. 그래도 우리 힌트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들. 약간의 개성.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에 있는 영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포트폴리오 제출하기 3개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전부 다 어떤 그런 영웅 영웅. 예,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그런 영웅만 그리게 할 건 아니거든요. 네네. 몬스터를 그리게 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이제 풀업, 배경에 들어가는 풀업을 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주시는 게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되게 꿀팁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예. 이제 기획, 게임을 만드는 쪽에는 이제 기획인데, 기획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획은 어느 전공을 해야 되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어떤 전공을 하셔도 기획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만약에 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열정? 관심과 열정. 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다른 게임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게임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기획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을 즐겁게 정말 할 수 네네. 있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학창 시절에 엄마한테 맨날 게임만 한다고 네네. 막 두드려 맞고. 네, 좋은 말씀 해주는데요. 네네네. 사실 궁금한 건 그래서 기획이 뭐냐 이겁니다. 네네네. 막연해요, 사실. 직무 특성에 굉장히 명확한 뭐 프로그램, 네. 뭐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아트는 뭐 그림 그리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기획은 뭐 하는 거냐? 사실 명확하게 기획은 뭡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게임을 만드는 뼈대. 예, 어떤 그런 골격을 설계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 기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게임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스토리. 예, 세계관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설계하는 세계관 설계하는 거. 굉장히 매력 있죠. 네. 그죠? 세상에 없는 세계를 네, 저희가 네,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게임을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네. 또 아트에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게임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컨트롤 타워. 그렇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기획이다 네. 라고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재미 요소라든지 게임을 어떻게 만들면 재밌을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자로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게임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 대박난 게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망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게임은 정말 대박날 줄 알았는데 왜 망했지? 라고 했을 때 왜 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도 잘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래서 네. 생각해보면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좀 분석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 네. 캐릭터가 지금 몇 개인데 그거를 다 네네네. 밸런스를 맞춰서. 맞습니다. 저는 내가 하는 캐릭터만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막연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게임을 그냥 좋아하고 네. 그냥 머릿속으로 뭐 저녁에 누워서 뭐 이렇게 뭐 이불 덮고 자면서 뭐 게임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사실 지원하기는 좀 불가한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안 된다. 저는 안 그렇죠. 되겠죠. 네. 그 아까 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네.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인사이트가 뭐 네. 이런 건가요? 게임을 플레이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래서 과금 요소를 넣어놨구나. 물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기획 쪽에 있는 그런 그 신입사원분들 그리고 이제 인턴 사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유저 관점에서 네네. 게임을 즐겼을 때랑 개발자의 관점에서 게임을 바라보니까 정말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는 네네. 게임이 왜 이래? 막 불만 요소가 많이 생기실 거고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서 네.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겠다. 그쵸, 다 그래요. 그 내가 만들려고 게임 회사에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왜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요소들을 뺐었는지, 또 왜 이런 요소가 들어갔는지 본인이 그런 고민을 먼저 하고 있고 면접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 분들이 뿅 가죠. 이런 친구가 네. 신봤다. 단순히 그냥 유저로서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네네. 어떤 그런 분석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네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발 쪽에 3개 직무를 네네. 알아봤고요. 네네. 우리 또 뽑는 메인 직무로 사업화가 있어요.
큰 의미에서 보면 잘 게임을 만들면 이 네. 게임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파는 역할을 하는 부서, 직무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런 과정들에서 밸런싱이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하고 그런 커리들을 좀 뽑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잘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사업부서에 하고 있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사업하라고 하면은 네네. 요즘에는 게임 자체를 돈 주고 구매하지 않잖아요. 게임 그렇죠. 내에 있는 컨텐츠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기획을 하는 게 사업부인가요? 아니면 기획팀인가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같이 해요? 네. 그러면 게임 사업으로 가면은 네네. 어떤 걸로 좀 갈 수 있어요? 저희 게임빌과 컴투스는 사업본부 내에 말씀드렸던 사업 PM 역할을 하시는 분들 네. 게임을 어떻게 보면 잘 팔려면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마케팅 쪽에서 어. 또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게임 네네. 사업에 들어가면 네네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뭐, 과거에 저희가 공채를 하면서 사업 부문하고 좀 마케팅 부문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잘 몰라요. 사업이 뭘 하는 역할인지 모르고 그냥 마케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지원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업과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지원을 해주시고 네네. 그 안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면접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마케팅으로 포트폴리오를 내면 되나요? 뭐 사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내면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오, 좋은 팁. 하나를 네. 집어서 해라. 그렇죠. 네. 하나를 찍어서 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모호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많이 그렇게 써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 갖는 거죠, 뭐. 네. 마케팅이다, 네. 사업이다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네. 회사기 때문에 뭐 랭커였다 이러면 네. 선호하시나요? 물론이죠. 흔히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스펙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스펙이 토익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학점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네. 영어 실력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네. 제가 뭐 정의롭고 뭐 아름다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우, 좋아요. 네, 네.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100%뭐 초월하고 무시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 거의 뭐 대등한 정도의 스펙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들이 어떤 그 랭크, 어떤 그 레벨, 만렙의 어떤 특정한 게임에 대해서 만렙을 찍었다는 거, 뭐 이런 뭐 것들 장르 상관없이요? 물론이죠. 아까 진짜? 말씀드렸지만 편식을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네네. 얘는 죄송합니다 얘라고 해서 속으로는 얘라고 해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지원자는? 이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이분은 이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뽑지는 않거든요.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게임을 담당하시게 될지는 네네. 모르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면접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퍼즐류나 이런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뭐 액션 RPG 게임만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합격보다는 불합격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네. 그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럼 신입인데 포트폴리오 다 내야 돼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 아니죠? 네, 필수는 아닌데. 없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없으면 자기가 이렇게 막 그때 만들어도 되는 거죠? 해운가 아니면 그 분석 같은 거에 하는 게. 예, 물론입니다. 네. 사실 아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준비된 상태에서 제출을 하시는데 사업이라든지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보기 앞서서 네. 바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수 네. 요건은 아닌데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네.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제출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예. 근데 왜 게임에서는 제출을 하냐 하면 직무의 좀 특성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정말 기획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력서상에서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음. 본인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경쟁할 수 있는 되게 그렇죠. 좋은 제도인 거라 그렇죠. 보이시네요. 열정이 있다면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주셔야 네. 사실 면접 과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분이 뭘 준비를 해서 이곳까지 왔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면접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질문이 이제 많이 안 가게 되고 제출을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하다? 유리하다라는 정도로, 예, 유리하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할 거면 안 하게 납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예. 이상하게 되죠. 네. MC님처럼, 네. 네, 이 말로써, 네, 허례하고 유천한 말솜씨로, 네네.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네. 되신다면, 뭐,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4개 직무 알아봤는데 네네. 더 뽑아요. 지금 뭐 인사도 뽑고 재무도 네네네. 뽑고 네네네. 그다음에 다른 직무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 뭐 인사 쪽하고 재무 쪽 채용을 합니다. 게임 회사에 사실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특수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 개발자분들과 잘 소통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역량을 좀 갖추신 분들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기본적인 어떤 인사에 대한 지식, 재무 회계에 대한 지식도 갖추셔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네. 복지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복지의 첫 번째는 급여입니다. 네네. 급여 수준이 좀 어떻게 되나요? 3천 중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중 이상. 예, 직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네네. 아주 크지는 않고 그러면 이 수준이 업계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 그 딱 질문 드리려고. 예, 뭐 네. 높은 거냐 낮은 거냐? N사 대비, N3사 대비, N3사 대비. 예. N3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공채를 한다라는 회사들 보면 여러분들 뭐 대충 어느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이상이다. 예. 사실 뭐 급여 나왔고 워라밸 괜찮으면 뭐 다 끝난 거긴 한데. 네. 네,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게임빌 컴투스 채용 팀장님과 인사 담당이었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